안녕하세요. 양신TV 거대고양이 야옹신 나흥식수의사입니다. 제가 평상시에 편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모자 쓰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타이 컨셉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우선 병원에 진료할 때는 제가 이렇게 셔츠에 타이를 메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 컨셉으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고양이처럼 생각해봐. 고양이가 도대체 멍청할까? 아니면 똑똑할까? 저희가 예전에 걔보다 교육은 좀 더 잘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걔보다 더 똑똑한 건 아니야? 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고양이가 교육이 안 된다라는 선입관 때문에 강아지보다 뭐 멍청하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,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고양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지능 수준을 갖고 있는지, 아니면은 어떤 것들은 잘하고 어떤 것들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. 뭐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대뇌피질의 뉴런 얘기하면서 보통 이게 이제 기억력하고 인지력과 관련된 그 신경세포인데, 요게 많을수록 뭐 기억력도 높고 인지 능력도 좋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. 그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양이의 기억력이 강아지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. 근데 또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고요.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것들이 연관되어 있어요. 대뇌피질 뉴런만 가지고 얘가 IQ가 높다 낮다를 솔직히 정의할 수는 없는데,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이 대뇌피질에 있는 뉴런의 개수는 보통 2억 5천만 개 정도 되고요. 강아지가 한 5억 3천만 개? 사람은 몇 개일까요? 사람은 보통 160억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대뇌피질에 있는 뉴런이 고양이가 가장 적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, 이것만 가지고 얘네들이 걔보다 멍청해, 걔보다 뭔가 안 돼, 이게 학습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지능과 관련돼, 특히 고양이 지능과 관련돼서는 뭐 특별하게 연구가 많이 심도 있게 진행이 된 것은 많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의 지능이 높다, 낮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, 개 중에도 고양이가 되게 잘하는 것들이 있고 고양이가 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는 고양이가 인간으로 치면 한 몇 살 정도의 지능과 같다는 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. 고양이가 먼저 잘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. 고양이는 생존이 제일 중요해요.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하죠. 고양이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판단과 관련돼 있습니다. 판단과 관련된 이 지능은 매우 발달돼 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위험한 사람이다, 상대가 나를 위협할 수도 있다, 아니면 어떤 자극들, 소리 나면은 막 후다닥 바로 도망가거나, 이런 것들이 어떤 매 상황에 대한 판단이거든요. 나한테 뭔가 좋은 거다, 안 좋은 거다. 좋은 거면 또 귀신같이 알아요.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의 속도에 대한 지능은 엄청 발달돼 있고 잘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돼서 또 발달된 부분들이 바로 경계심과 관련된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경계심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한테 위협이 된다, 이 상황이 나를 조금 힘들게 만들 수 있다, 뭐 병원에 가는 상황이다. 병원에 가려고 하면 벌써 이동장 꺼내자마자 어디 숨어서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이러한 것들도 지능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약 먹는 걸 특히나 싫어하는 경우나, 아니면 발톱을 깎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, 발톱 깎기를 들었다? 벌써 경계를 하기 시작하거나, 아니 드라이기 소리라던가 뭐 청소기 같은 것들도 경계라고 판단이 들면은 자기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숨어 있거나 올라가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. 비슷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건 이게 좋은 상황이다, 나쁜 상황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어떤 지능적인 거는 발달되어 있고요. 경계라는 거는 이 상황이 나를 위협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경계심의 정도와 관련된 뭐 지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. 또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기억과 관련된 것도 발달되어 있어요. 아까 물론 대뇌피질 관련돼서 고양이의 뉴런은 2억 5천만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이 강아지보다 못하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, 오히려 이것과는 별개로 강아지의 경우에는 보통 기억과 관련돼서는 짧게는 한 실험에서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간다라고도 뭐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. 물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아지가 이렇게 똥멍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, 상자 안에 먹이를 뒀다가 빼는 실험,
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을 때 강아지의 경우에는 개의 경우에는 한 5분 정도밖에 기억을 못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 고양이는 16시간까지도 기억을 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물론 이게 먹을 거를 이 지능이라는 게 단순 기억과도 있지만 보통 뭐 유추하고 모방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의 그냥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. 특히나 안 좋은 기억들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던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뭐 물건이 떨어지면서 놀랬다던가 이런 기억들은 대부분은 거의 평생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보통 고양이가 똑똑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함과 관련된 어떤 경계심, 판단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억. 왜냐면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시간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보통 그렇잖아요. 우리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이런 것들로 기억을 하고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본다면 고양이는 경험을 통해서 이 장소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험이 좋았냐 나빴냐 그거에 따라서 장소는 위험하다, 이 대상은 위험하다, 이 대상은 좋다, 이 장소는 좋다 라는 판단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고양이들의 보통 지능을 평균적으로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2살 정도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2살 정도의 아이들이 하는 지능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물건이 있다가 사라져도 이게 없다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게 어딘가에 숨겨져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찾아본다라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고양이도 모방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못 푸는 문제를 사람에게, 보호자에게 요청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. 대표적인 게 고양이가 자주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. 운다던가 먹이 장난감을 좀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거나 했을 때 울거나 운 다음에 쳐다보거나 눈으로 보통 요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. 이걸 나 대신 좀 풀어줘. 뭐 그거를 보호자가 좀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한다라고 조금 알려주면 모방을 해서 그거를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능력이나 인지도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지능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2살 정도 어린아이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뭐 인지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고양이가 단순하게 2살 정도의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아까 얘기했던 자신의 안전 그리고 사냥과 관련된 것들은 훨씬 발달해 있다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. 고양이는 과연 정말 멍청할까 똑똑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으로 치면 몇 살과 같을까 지능은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.